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4급 8월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독해 1, 2, 3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독해 2부분이 조금은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대충 ABC 순서 맞추면 되는데 하고 오답일 확률이 조금 적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믿는 독해에 발등 찍힐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를, 왜냐하면 남들도 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은 좀 난이도 높은 문제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론을 하고 실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전처럼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유형의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진짜 고사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적중 문제 풀 거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막 느낌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것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라는 거.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봐야지 이게 한 세트로 문제가 끝나는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 풀 거예요. 세 문제 풀 건데 아예 지금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얼마 안 남겨두고 지금 실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 왔어 하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을 두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물론 접속사 중심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휘 자체도 수준이 좀 높을 수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순서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처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제시된 보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BC를 읽어야지 순서대로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밑줄 그어가면서 해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볼 때 주어, 수어, 목적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순서대로 제일 앞에 오는 게 뭘까? 그 ABC 중에서 얘는 절대 제일 앞에는 뭐다? 왜? 주어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해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장의 구조가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에 와야 돼. 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맨 앞에 못 놓을 것 같아. 라는 것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술목을 보라는 거.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연결고리가 되는 게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와 호응을 주는 부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차근히 한번 봐볼게요. A를 보시면 일단 하이아우로 시작을 해요. 또 뭐뭐 해야 한다. 그럼 하이아우 또 뭐뭐 해야 한다면 절대 제일 앞쪽에는 배치될 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내가 하면서 의미적으로 이제 내용을 배열해야지 하면 사실 얘가 앞에 와도 될 것 같고 제가 앞에 와도 될 것 같고 말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석으로 접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구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4급이니까 단어 자체를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坚持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단어잖아요. 이상에 대한 내가 끝까지 갖고 있는 뭐 고집이라던가 내가 집념이라던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想要成为一个对社会有用的人 하면 여기 보시면 想要 자체가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想이나 要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종의 접속사 개념으로 뭐뭐 하고 싶다면 想要 이렇게 가는 문장의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想要가 이렇게 같이 와서 문 뒤에 놓일 때에는 뭐뭐 하고 싶다면이라는 접속사 느낌으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상황의 가정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상황의 가정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놓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앞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C에서 딱 종지부를 찍는 게 뿌진이 나와요. 무단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not only의 개념이죠. 진이 단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랑 연결돼요? 하이랑 연결된다라는 거. 그래서 접속사는 무단 얼치처럼 뿌진 하이. 오늘 내가 기억하고 가야 될 접속사가 뿌진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하대요. 一种什么什么什么什么的勇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대요. 이게 조금 어려운 성어나 그런 관용어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해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먼저 내가 앞서서 걱정을 하고 진짜 남들 다 기뻐하고 난 다음에 난 제일 마지막에 기뻐할 거야 라는 뜻의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해도 이러한 집념뿐만 아니라 내가 용기도 가져야 되고 이런 집념도 가져야 된다라고 뽀진 하이로 연결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C가 온 다음에 A가 온다. 그럼 문장 전체의 가정은 B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뽀진 하이로 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시앙야오까지 첨가를 해서 만약에 사회에서 조금 유용한 인물이 되고 싶다면 이런 용기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집념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 거예요. 똑같아요. 57번 볼 때도 뭐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주어, 수어,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냐,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냐, 접속사가 있냐, 부사가 있냐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아, 나 독해 이 부분 풀어. 그래, 무턱대고 막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푸는 게 아니라 보기를 분석할 때 그래서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보기를 분석을 해서 주술목을 나누고 분석을 하고 완전한지 안 한지 여부를 따지면서 짝꿍끼리 연결을 해서 맥락을 찾아가자. 이 순서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자, 볼게요. 在很多事情上 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不希望 바라지 않는데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걸. 누가? 주어가 없어요. 그쵸? 지금 그 상태예요. 그 다음에 B 볼게요. 经过一些调查 어떠한 조사를 거쳐서 我们发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 표현도 관용어 표현이죠. 무슨 표현이냐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문장 앞에 위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조사 결과,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뭔가 결론을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조사에 따르면 뭐 내가 어떤 그 리서치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문장 앞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발견을 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용어구에 많이 쓰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죠. 주어와 수어 뒤에 내용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발견한 그 내용이 필요한 거죠. 자, C 보시면 니엔칭런하고 제대로 주어로 딱 시작을 해요. 젊은이들은 많이 나가고 싶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주어, 수어, 목적어가 완전히 갖춰진 문장이에요. 이게 보시면 A보다는 그래서 C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보시면 젊은이들이 이렇고 젊은이들이 많은 일에서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어가 없으므로 앞에 놓일 수 없다라는 걸 분석하는 동시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찡고이시의 띠아오차는 일반적으로 문장 앞에 놓인다. 제가 자꾸 반복을 학습을 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마무리를 짓자는 거지. 그래서 찡고이시의 띠아오차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이렇고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 조사의 내용에 주어가 들어가고 그에 상응하는 부수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 제가 꼼꼼한 해석보다는 구조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어학은 내가 다 해석해야겠다. 좋아요. 해석하시는 거 좋은데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어로 말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먼저 앞에 올 수도 있고 말이 이게 뒤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논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자, 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접속사, 주술목, 부사. 因为 왜냐하면 원인이 나와요. 이양 동시가 당시에는 그죠? 조금 이 당시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물론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의 선후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문장 자체가 특별한 접속사가 없으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시간의 전후 관계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라는 건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건 인웨이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 往往过去一段时间之后 그러니까 어떠한 어느 부분에 상당 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또 왔어요. 그리고 나서 타가 나와요.
대명사라는 건 앞에 무언가를 받아요. 그래서 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문장 제일 앞에 놓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C 볼게요. 没有什么东西是可以永远流行的. 세상에 그 어떤 물건도 존재하지 않아. 영원히 유행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没有로 시작했다고 해도 没有什么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라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로 짝꿍이 될 수 있는 거 먼저 보면 타 때문에 맨 앞에 놓일 수 없어요. 근데 타는 똥실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 그 당시에 유행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종종 사람들이 그걸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거든. 이 전체적인 원인이잖아요. 당시엔 이랬지만 그 후에는 안 그래.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유행하는 건 없어 라고 우리가 순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나서 부수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특정한 물건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옛날 과거 그리고 일정 시간 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쭉 이렇게 봤어요. 오늘 사실 접속사가 두드러지는 문제도 풀어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시되어 있는 보기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얘는 정말 제일 앞에 놓일 수 있는지 뒤에 놓여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핵심 전략은 문장의 완성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문장의 시작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맥락의 흐름은 접속사나 부사 등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풀었던 이 문제들 사실 여러분이 딱 시간 정해놓고 세 문제 풀었을 때 세 문제 다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4급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걸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